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병원 복도를 뛰어갑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도 신랑의 손도 뿌리친 채 그녀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늦어서 미안하다. 28년을 기다린 딸 앞에 한 남자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을 기다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28살 신부 윤서는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죠. 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야, 이거 뭔데요? 방금 택배 기사님이 가져왔어. 너한테 온 거래. 윤서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죠. 그저 신부 김윤서 앞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현금과 함께 접힌 종이 뭉치들이 쏟아졌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는 다른 종이들을 펼쳐보았죠. 그중 한 장이 편지였습니다. 윤서가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아빠다. 20년입니다. 윤서가 8살이던 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생일도 졸업식도 성인식도 없었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결혼식 날 택배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윤서야, 아빠다. 20년 만에 쓰는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아마 읽지도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써야만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어. 내가 8살이던 해봄 아빠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단다. 루게릭병이었지. 의사 선생님은 5년에서 7년이라고 했어. 치료법도 없고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했지. 아빠는 그날 밤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 8살짜리 딸이 아빠의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걸 보게 할 수 없었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를 보살펴야 하는 10살, 12살, 15살을 상상할 수 없었단다. 그래서 떠났어.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붙잡을 게 뻔했으니까. 내가 아빠를 원망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지. 윤서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외에도 다른 종이들이 있었죠. 하나씩 펼쳐보니 전부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20년치 진료 기록과 약값 영수증이었죠. 김혜성 환자, 루게릭병 진단, 2004년 3월 15일, 윤서의 8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 몸이 조금씩 굳어갔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했단다. 새벽 경비,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지. 내 학비는 아빠가 보냈어. 내 학원비, 수학여행비, 입학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 통장으로 익명으로 송금했단다. 엄마는 아마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했겠지. 하지만 내게 필요한 돈이니 그냥 썼을 거야. 중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대학교 등록금. 전부 아빠가 보냈어. 내가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고 대학에 입학하는 걸 보는 게 아빠의 유일한 기쁨이었단다. 윤서는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죠. 송금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전부 익명 송금.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2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머니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야, 식 시작해야 돼.
엄마,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동안 구청에서 후원금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어릴 때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해뒀었지. 익명 후원자가 매달 보내줘서 내 학비 될 수 있었어. 윤서가 후원금 송금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익명 후원자요. 어머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아빠였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엄마가 구청에 신청해 둔 걸 알고 익명 후원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요. 어머니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어떤 착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만 알았지. 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꿈에도 몰랐단다. 윤서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남아 있었죠.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 친구분을 통해서 알게 됐지. 아빠는 너무 기뻤단다. 오늘 내 결혼식에 가려고 했어. 멀리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휠체어에 앉아도 머리를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게 아빠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윤서야, 행복하렴. 아빠는 멀리서도 항상 너를 지켜봤단다. 사랑한다. 편지 마지막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7층 특별병동 703호. 식은 취소해요.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야,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놀라 말했지만 윤서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치마를 한 손에 움켜쥐고 결혼식장을 뛰쳐나갔죠. 신랑이 뒤쫓아왔습니다. 윤서야, 어디가? 미안해요, 오빠.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신부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성모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차 안에서 윤서는 계속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떨리는 글씨.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글자들을 썼을지 상상이 됐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윤서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703호. 복도를 뛰었습니다. 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갔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병실, 창가에 놓인 침대 한 개, 그 위에 야윈 남자가 누워 있었죠. 김혜성, 윤서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산소 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움직였죠. 그 눈이 문 앞에 선 윤서를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윤서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뼈만 앙상한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죠. 미안하다. 아빠, 저 원망했어요. 20해 동안 매일매일 원망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떠났는지.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함께였죠. 어머니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릴 버린 줄 알았어요.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계측기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안 돼요.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신랑을 봤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신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윤서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미소였죠. 그리고 다시 윤서를 봤습니다. 아빠. 윤서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해요. 2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윤서야. 김혜성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편안히 눈을 감았죠.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신랑은 묵묵히 옆에서 지켜줬죠. 아버지의 원룸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서랍장 안에 앨범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펼쳐보니 그 안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누군가 멀리서 찍은 윤서의 뒷모습, 중학교 체육대회 날 달리기 하는 윤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웃고 있는 윤서, 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윤서, 전부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윤서,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보이지 않았어도 들리지 않았어도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했어. 행복하렴. 윤서는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서가 끝까지 식을 마쳤죠. 부케를 던지고 신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죠. 아빠, 보고 계시죠? 저 행복해요. 아빠가 그렇게 바라셨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윤서는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는 알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20년간 멀리서 지켜본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가 떠난 지금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